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빠도입니다. 채널 이름은 오빠도지만 날이 갈수록 30, 40대 형님. 이번 강의에서는 여러가지 조건에 따라서 항목이 자동으로 변하는 목록 상자를 알아보고요. 가계부 대시보드를 만들기 위한 기본 항목을 나열한 다음에 가계부 대시보드의 원본 데이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중 조건 목록 상자란 무엇인지 알아봐야겠죠? 화면을 같이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3개의 거래처가 있습니다. 오빠도 야채, 오빠도 과일, 오빠도 정육점이 있고요. 이 3개의 거래처에서 받아오는 물건은 이렇게 각각 달라요. 자, 이 다중 조건 목록 상자는요, 이런 식으로 오빠도 야채를 선택을 하면은 해당 물품이 오빠도 야채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바뀌고요. 예를 들어 오빠도 과일을 선택하면은 이런 식으로 과일명이 나열되고요. 마찬가지로 기존에 선택되어 있던 항목도 이런 식으로 목록을 바꿔주면은 해당 거래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다중조건 목록 상자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크게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름 관리자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동적 범위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름 관리자를 이용하는 방법은 작성하기는 편한 반면 많은 항목을 관리하기에는 불편한 점이 있고요. 두 번째로 동적 범위를 이용하는 방법은 작성하기에는 다소 불편하지만 많은 항목을 관리하기에 편리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첫 번째 방법인 표와 이름 관리자를 이용해서 다중 조건 목록 상자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함께 가시죠. 이번 강의에서 사용된 예제 파일은 저희 오빠도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 가능합니다. 예제 파일 다운받으신 다음에 같이 실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전 강의에서는요, 이런 식으로 버튼을 클릭할 때마다 시트를 이동하는 기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전 강의에 이어서 이런 식으로 셀 넓이를 변경하게 되면은 저희가 예전에 삽입한 도형의 넓이가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서 키보드 쉬프트 키를 누른 채로 마우스 우클릭을 해서 이렇게 3개의 도형을 선택해 주시고요. 개체 서식에 오신 다음에 여기에서 눈금선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해 주시고요. 그리고 속성에 오시면은 여기에 변하지 않음 옵션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변하지 않음에 체크해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나머지 2개의 시트에도 이런 식으로 도형 설정에서 변하지 않음으로 모두 체크해 줄게요. 자, 이렇게 도형 설정을 변경하셨으면은 가계부 대시보드를 위한 환경 설정의 항목들을 입력해 주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입출금 계좌를 넣어 줄 건데요. 이렇게 입출금 계좌로 넣어 주시고요. 일단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국민은행의 생활비 통장, 그리고 신한은행의 급여 통장, 카카오뱅크의 비상금 통장, 그리고 우체국의 적금 통장,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셀 넓이는 이렇게 넓혀 줄게요. 자, 그리고 가계부에는 크게 3개의 구분자가 있는데요. 수입, 지출, 그리고 계좌별 이동이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입과 지출과 이동으로 3개의 구분자를 넣어 주겠습니다. 이렇게 넓혀주고요.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수입에는 여러분이 원하는 수입의 종류를 적어주시면 되는데요. 저의 경우에는 크게 회사급여 그리고 기타급여로 적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지출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교통비, 그리고 식비, 주거통신비, 건강문화, 경조사 회비, 세금, 이자, 교육, 육아비, 이렇게 넣어주고요. 그리고 계좌별 이동에는요, 계좌 이동에서 플러스 돈이 들어온 경우가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계좌 이동에서 마이너스, 그리고 예적금 플러스 예적금 마이너스로 이렇게 넣어 주겠습니다. 물론 이 항목은 여러분의 상황에 따라서 직접 맞춰서 입력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계정 과목을 넣으셨으면요, 그 다음으로 계정 과목별 소계정을 넣어줘야 하겠죠. 일단 첫 번째로 회사 급여를 넣어 볼까요? 회사 급여에는 예를 들어서 월급이 있겠고요, 그리고 상여금 등등이 있겠죠. 그 다음으로는 기타 급여로 예를 들어 유튜브 수익, 그리고 뭐 광고 수익 등등이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출의 경우는요, 이렇게 교통비에 예를 들어서 교통비에는 이렇게 대중교통, 그리고 택시비, 그리고 주류비, 기타 교통비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각 계정 과목별로 이렇게 소개증을 넣어주세요. 자, 이런 식으로 계정 과목별 소개정을 모두 입력하셨으면요, 그 다음으로 이 범위를 모두 표로 바꿔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범위를 선택하신 다음에 키보드 컨트롤 T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표 만들기가 나오고요. 지금 보시면은 이 머리글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머리글 포함 체크하시고요. 확인 눌러서 표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범위도요, 똑같이 컨트롤 T로 이렇게 표 만들기를 해 줄게요. 자, 저의 경우에는 먼저 범위를 만들고 나서 각 범위별로 표를 만들어줬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렸는데요. 여러분의 경우에는 이렇게 먼저 표를 만드신 다음에 복사해서 붙여넣기로 이렇게 먼저 표를 만들어 주시고요. 그 안에 계정 과목별 소개정을 넣어주면은 좀 더 빠르게 작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모두 표로 만들어 주셨으면은요, 좀 더 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 표별 디자인에 오셔가지고요, 이 색깔을 좀 구분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계좌는 주황색으로, 그리고 이 구분자의 경우에는 이렇게 초록색으로 바꿔주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표 이름을 바꿔줄 건데요. 이런 식으로 표를 클릭하신 다음에 표 도구에서 디자인에 오시면은 여기에 표 이름이 있습니다. 이 표 이름을 이런 식으로 입출금 계좌라고 해서 이 표 머리글에 해당하는 이름으로 하나씩 바꿔주시면 될 것 같아요. 또는 이런 식으로 전체 범위를 선택하신 다음에 수식에 오시면은 이렇게 선택 영역에서 만들기라고 해서 첫 행에 있는 값을 기준으로 이름 관리자에서 사용자 지정 범위를 만드는 기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능의 경우에는 컨트롤 F3키를 눌러서 보시면은 이렇게 동적으로 표를 따라서 범위가 자동으로 바뀌는 동적 범위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동적으로 각각의 범위가 변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처음에는 약간 불편하지만 이런 식으로 각각의 표마다 표 도구에서 이 표 이름을 바꿔주는 걸로 설정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가계부 입력에 와 주겠습니다. 제 가계부 입력 시트에서는 원본 데이터 표를 만들어 줄 건데요. 그 항목으로는요, 일단 첫 번째로 날짜, 그리고 구분, 계정 과목, 소계정, 입출금, 계좌, 그리고 증감, 금액, 비고로 넣어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각 열의 넓이를 좀 이쁘게 바꿔 줄게요. 이 넓이의 경우에는 저희가 이전에 만들어둔 이미지 넓이에 맞춰서 만들면은 좀 깔끔하게 정리가 될 것 같죠? 그 다음으로는 데이터를 좀 더 이쁘게 입력하기 위해서 셀 서식을 맞춰 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범위를 선택하신 다음에 글씨는 굵게, 그리고 정렬은 가운데로 해주시고요. 글씨 색깔은 좀 회색으로 바꿔줄게요. 자, 그리고 나서 컨트롤 1키로 셀 서식에 오신 다음에 테두리는 이렇게 위아래 TB 탑 버튼이 되겠습니다. 눌러서 넣어줄게요. 자, 그리고 나서 이 기타 범위 있죠? A열과 J열 선택해 주시고요. 컨트롤 시프트 우측 방향키로 우측의 전체 범위를 선택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채우기는 회색으로 넣어줄게요. 자, 그리고 나서 마찬가지로 이 중간에 육행도 채우기는 회색으로 넣어주시고요. 자, 그 다음으로 실제로 데이터가 입력될 범위를 이렇게 선택해 주시고요. 키보드 컨트롤 시프트 아래키로 전체 범위 선택하신 다음에 마찬가지로 컨트롤 1키 눌러서 셀 서식에 오셔가지고요. 이 테두리는 점선으로 H와 B를 눌러서 가로선과 아래선을 넣어주겠습니다. 이렇게 넣어주고요. 그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이 범위를 전체를 선택해서 마찬가지로 이 진한 선으로 RL 오른쪽 왼쪽 그리고 V 이 세로선을 넣어줄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VBA 없이 내장 함수만으로 엑셀 자동화를 구현할 경우 그만큼 파일 사이즈가 커지고요. 동작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데이터의 입력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 이 가계부 입력을 위해서 저희가 1000행까지만 입력 가능하도록 데이터 범위를 제한해 줄게요. 그래서 이름 상자 클릭하신 다음에 A 1000셀로 이동하시고요. 그리고 1001행부터
컨트롤 쉬프트 아래 방향키로 전체 범위 선택해 주시고요. 쉬프트 스페이스로 전체 행 선택하신 다음에 컨트롤 9키로 이 전체 행을 숨김 처리해 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저희가 이전에 이 환경 설정에서 만들어준 각 항목을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통해서 목록 상자로 넣어주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구분을 넣어줄 건데요. 여기 구분 밑에 셀을 클릭하신 다음에 컨트롤 쉬프트 아래 방향키로 전체 범위 선택하시고요. 데이터에 오신 다음에 데이터 유효성 검사에서 이 목록을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이 원본에다가 수입 그리고 지출 이동으로 이렇게 넣어주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마우스를 통해서 저희가 원하는 값을 입력하도록 목록 상자가 생긴 거를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구분을 넣어 주셨으면은요, 그 다음으로는 저희가 환경 설정에서 넣어준 이 수입 또는 지출 이동별 계정 과목이 구분돼서 나올 수 있도록 다중 조건 목록 상자를 만들어 줄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 구분 탭에서 수입을 선택을 하면은 이 계정 과목에는 수입에 해당하는 소계정이 나올 수 있도록 목록 상자를 넣어 줄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가계부 입력 시트에서 계정 과목 전체 범위를 선택하신 다음에 데이터에 오셔가지고요, 데이터 유효성 검사에서 제한 대상은 목록을 넣어주시고요, 인다이렉트를 통해서 이번에는 이 선택된 셀의 값을 불러올 겁니다. 자, 다만 지금 보시면은 이 셀을 클릭할 때 자동으로 이 달러 표시가 들어가서 절대 참조가 되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전체 범위, 이 행이 달라지기 때문에 전체 범위에서 행이 다를 때에는 이런 식으로 각각의 값이 적용될 수 있도록 숫자 앞에 달러 표시는 지워줄게요. 그리고 확인 눌러서 이렇게 넣어주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수입의 경우에는 회사급여, 그리고 지출일 때에는 이런 식으로 지출에 따른 목록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소계정도 계정 과목과 똑같이 전체 범위 선택하신 다음에 데이터 유효성 목록에서 이렇게 목록으로 인다이렉트 함수를 통해서 계정 과목에 따라 소 계정이 나오도록 표시해 주는데, 마찬가지로 달러 표시는 지워서 이렇게 넣어 주겠습니다. 그러면은 지출에 따라서 수입일 때에는 계정 과목이 회사 급여고, 회사 급여인데 그 중에 월급이고, 그리고 입출금 계좌의 경우에는 똑같이 데이터 유효성 검사에서 이렇게 목록으로 넣어주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인다이렉트 함수를 통해서 이번에는 입출금 계좌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항목을 불러올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계좌를 선택할 수 있는 걸 볼 수 있죠. 자, 근데 지금 이 범위를 여기 하나만 넣어주는 게 아니라 똑같이 전체 범위에 이렇게 넣어줄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입출금 계좌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증감을 넣어 줄 건데요. 이 증감의 경우에는 구분이 수입일 때에는 위쪽 화살표, 이동일 때에는 노란색 바, 그리고 지출일 때에는 아래쪽 화살표가 나올 수 있도록 아이콘을 넣어 줄 거예요. 이 아이콘 집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전 강의에서 다뤄드린 적이 있으니까 우측 상단에 관련 강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증감의 경우에는 일단 첫 번째로 이 구분 값이 수입일 때에는 1이고요. 두 번째로 이 구분 값이 지출일 때에는 마이너스 1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값이 이동일 때에는 0을 넣어주고요. 아무런 값이 없을 때에는 빈칸을 이렇게 넣어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증감 범위에 입력된 함수를 복사해서 컨트롤 쉬프트 R키로 전체 선택하신 다음에 이번에는 컨트롤 C V로 선택하여 붙여넣기 오셔가지고요, 여기에서 수식만 이렇게 넣어줄게요. 자, 그리고 나서 마찬가지로 이 전체 범위 선택하신 다음에 이번에는 홈에 오셔가지고요, 조건부 서식에서 아이콘 집합에서 기타 규칙 클릭하신 다음에 일단 첫 번째 아이콘은 위쪽 화살표, 두 번째 아이콘은 노란색 바, 마지막으로는 아래쪽 화살표를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종류는 숫자로 모두 바꿔주시고요.
그리고 이 값은 1 이상일 때에는 위쪽 화살표, 0보다 클 때에는 바가 표시되도록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확인 눌러주시면은요, 이렇게 값에 따라서 예를 들어 지출일 때에는 아래쪽, 그리고 이동일 때에는 바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렇게 옆에 숫자가 나오는 게 보기 안 좋기 때문에 이 숫자를 숨겨주겠습니다. 이 범위를 선택하신 다음에 조건부 서식에서 규칙 관리 오셔가지고요, 이 규칙 편집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에서 이 아이콘만 표시에 체크해 주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값이 변할 때마다 이렇게 아이콘만 표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해하셨죠? 자, 이렇게 값을 채워 넣어 줬는데요. 이렇게 값을 채워 놓고 보니까 사용자가 새로운 자료를 넣으려면은 이렇게 매번 시트로 이동해서 이렇게 새로운 자료를 이런 식으로 사용자가 필요한 값을 직접 클릭해서 넣어줘야 하는 상황이 생기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전 강의에서 배운 마지막 셀로 자동으로 이동하는 기능을 활용해서 이렇게 버튼을 클릭할 때마다 가계부 입력에서 마지막 셀로 자동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래서 아무 곳이나 클릭하신 다음에 이름 상자에서 마지막 셀로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가계부 입력 버튼에 도형에서 우클릭 하셔가지고요. 여기에서 하이퍼링크 오신 다음에 링크 편집에서 현재 문서에 정의된 이름의 마지막 셀을 선택해 줄게요. 자, 그리고 나서 키보드 컨트롤 F3키로 이름 관리자 오신 다음에 여기 마지막 셀에 있는 함수를 바꿔줄 건데요. 이 함수의 경우에는 저희 오빠도 홈페이지에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저희 오빠도 홈페이지에 오셔가지고요, 우측 상단에 검색 클릭하신 다음에 이 검색에다가 마지막 셀을 입력해 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마지막 셀로 이동하는 강의가 나와 있고요. 이 강의를 클릭하시면은 밑에 이렇게 관련 함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숫자가 있는 참조 범위의 경우 이렇게 매치 함수가 있죠. 이 함수를 이렇게 복사해서 여기에다가 붙여넣기 해줄게요. 자, 그리고 앞에다가 인덱스 함수 넣어주시고요. 일단 첫 번째로 참조 범위를 여기 B7셀부터 넣어줘야겠죠. 그래서 B7셀부터 B10,000셀까지 이렇게 넣어주고요. 그리고 매치 함수로 이렇게 넣어주신 다음에 참조 범위는 똑같이 이 값을 복사해서 이렇게 넣어줄게요. 자, 그리고 이 뒤에다가는 더하기 1을 넣어주시고요. 가로 닫아서 이렇게 마무리해 줄게요. 그리고 닫기 눌러서 마무리해 주시면은요, 이렇게 가계부 입력 버튼을 클릭할 때마다 해당 셀의 마지막 범위로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형을 복사하신 다음에 똑같이 대시보드에 이렇게 지우고 여기 D3셀에 붙여넣기 하시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도 환경 설정에도 이렇게 기존에 있던 도형은 지워주시고 이 안에다가 이렇게 붙여넣기 해서 마무리해 줄게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대시보드나 가계부 입력, 환경 설정을 클릭할 때마다 시트가 이동하면서 필요한 자료를 입력하면 되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시트가 다른 곳에 뷰가 있더라도 환경 설정을 갔다가 다시 가계부 입력에 들어오시면은 마지막 셀로 이동을 하면서 사용자가 좀 더 쉽게 내용을 입력하고 편집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번 강의에서는 다중조건 목록 상자, 그리고 이전 강의에서 다루었던 아이콘 집합과 마지막 셀로 이동하는 버튼을 통해서 가계부 대시보드를 만들기 위한 항목을 만들고 원본 자료를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강의 중에 궁금하신 내용은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이번 강의가 도움되었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 뵐게요. 안녕.